안녕하십니까. 강화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구자욱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립차를 만들기 위해서 감립을 따야 되는데, 감립 따는 시기가 요즘이 제일 좋다 합니다. 그것도 뭐 사실은 그 낮 12시경에 따야 제일 좋다 하나 그러는데, 그 시간에는 좀 어렵고, 사무실 퇴근해서 지금이 한 6시 좀 넘었는데, 지금이 저한테는 감립 따는 시기가 아니고 시간이 제일 적절합니다. 여하튼 감립차를 하기 위해서는 감립을 따야 되는데, 감립을 막 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지하거나 솎아주는 효과가 있게끔 해서 감립을 따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해서 이제 그런 뭐 일종의 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감립차를 만들 때는 이렇게 어린 감나무에서 채취하기가 좀 쉽습니다. 왜냐면 상대적으로 감이 안 매달려 있어서. 이렇게 잘 보면 안 매달려 있지만 좀 큰 나무만 해도 감들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. 이 위에 거를 봐도 뭐 굉장히 많이 맺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감나무 한 가지에서 이게 10개 정도 되는데 10개를 다 못 먹여 살리거든요. 또 이 가지만 해도 꽤 많습니다. 이렇게 봐야 되려나? 요 세 가지에서 결과지에서 감이 한 4개씩만 해도 12개를 요 조그만 가지로 요 조그만 가지로 12개의 감을 달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크게 해서 딸 수는 없습니다. 그게 자연 낙과도 시키고 하니까, 그 자연 낙과 시킬 때 그 손해 보는 것을 좀 미리 커버하고자 좀 미리 그 솎아주는 게 감나무 건강에도 좋고, 또 뭐 감지차도 만들 수 있고 일종의 일거양득입니다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 가면서 하나씩 감립차를 감립을 이제 따 보겠습니다. 어린 감나무에서는 뭐 만약에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 그 가지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, 감도 안 맺혀져 있고 그런 곳이라면 여기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손이 3개가 아니어가지고 일단 손으로 자르겠습니다. 요 정도를 이렇게 요 두 개 정도를 잘라내면 좋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, 2개가 있는데, 이게 내년에 자라면서 이건 안쪽으로 자라고 있어서 사실 이것도 따주면 좋은데, 광합성이라는 걸 좀 해야 되니까 또 너무 많이 따줘도 그렇고, 그래서 결국은 요 가지는 없어질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놔둬서 그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요 가지만 해도 여기에 감이 맺혀 있고, 여기도 감이 맺혀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이 세 가지가 다 감이 맺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가지로 여기에 있는 감이 한 9개, 10개 되는데, 이 9개, 10개 되는 것을 이 가지에서 다 매달지 못합니다. 결국은 자연 낙과시키든지 아니면 스스로 다 떨어뜨려든지, 그렇지 않으면 이 가지가 뭐 부러지거나 상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요거를 하나 정도 잘라주고, 맨 위까지가 영양분을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대부분 이런 가지가 죽고 맨 위까지가 살아서 나무의 그 차지하는 뭐랄까, 외형이 커지는 효과를 주게 되죠. 저는 봄에 전지할 때 습관적으로 한 3개 내지 5가지에서 4개가 있네요. 그러니까 3, 4개 정도의 가지를 뒀다가, 자, 여기에 감이 맺지 않았으면 이걸 잘라내고, 근데 여기에 감이 맺혀져 있으니까 지금 최소한 하나, 둘, 셋, 네 가지에
약 한 14개, 15개 정도의 감이 15개 이상 감이 맺혀지게 됩니다. 요 줄기로 감이 15개 이상 정상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서 일단 자연 낙과를 시킬 거고, 또 제가 거름을 워낙 타이밍 있게 잘 준 덕에 혹시라도 이게 다 맺혀지면 이 가지는 부러집니다. 100% 부러집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연 낙과도 시키지만 거름 상태가 좋거나 뭐 그렇다 그러면 솎아줘야 됩니다. 이거는 일부러라도. 그래서 자, 여기에 감이 하나 둘 몇 개 맺혀 있고 여기도 한 서너 개가 맺혀 있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이건 정화는 아닙니다만 여기를 잘라줬기 때문에 맨 앞가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깁니다. 영양을 제일 많이 갖고 가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라주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볼 때 이래도 많으니까 저는 요거까지도 잘라주게 됩니다. 이게 뭐 원칙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. 요거 잘라주면 요 가지에서 여기에 감 한두 개, 여기 한두 개, 그러면 뭐 3개 정도가 맺히면 그 감 3개 정도는 이 가지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제 감잎을 솎아내시면 됩니다. 또 여기도 비슷하게 이 가지에 하나, 둘, 셋, 4개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를 전제하지 않았다면 한두 개가 더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요 한 가지의 감잎이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맨 그 아래쪽까지에 감이 2개 있고 하나, 둘, 3개가 있고,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5개 못 매게 살립니다. 결국 이것도 자연 낙과를 한 2개 내지 3개 시킬 거고, 그러면 여기를 잘라내면 이렇게 요 5개 중에 한 2-3개가 살아남겠죠.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 낙과할 염려도 적고, 또 감의 영양분이 좀 고루 딴 데로 가서 다른 솎아내지 않았을 때 감보다는 훨씬 크기가 커지거나 자연 낙과가 덜 하게 되죠.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. 또 여기 지금 감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많이 열렸어요. 근데 이게 아까워서 못 자릅니다. 이거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이 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죠.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아직 한 8개가 있습니다. 이거 다 못 먹여 살리니까 좀 그런 거 감안해서, 자, 이 위에는 좀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여기를 잘라서 그래도 감가지가 되게 많습니다. 이거 보면 감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아깝다 싶은데요.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아깝지 않으니까 조금 과감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. 감잎차를 하는 방법은 그냥 쪄내는 것도 있고 덕가내는 방법도 있는데, 제가 뭐 덕기도 해보고 쪄내기도 해봤는데 그 영양분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고 구수할지는 모르겠는데, 그냥 덕는 거나 찌는 거나 제가 볼 때는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. 덕갔을 때는 그 감잎이 좀 타면서 구수한 내가 날 수 있는데, 감잎차 자체가 풀내 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덕는 거보다는 살짝 데쳐서 말려서 감잎차 하시는 것도 그 공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강화도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에 감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감잎을 채취해서 감잎차를 하신다 그러면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감잎차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